네, 안녕하세요. 네모카 김한영입니다. 2023년 가장 많이 팔린 차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은 스킵하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차들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00위권에 있는 차 중에 가장 많이 감소한 차는 어떤 차일까? 울링 홍광 미니입니다. 63위. 지난해에 비해서 42%가 감소됐어요. 지난해에는 사실 홍광 미니에 대해서 중국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작고 귀여운 차를 이렇게 저렴하게 판다니. 이거 너도 나도 사자고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보면서 저런 차면 딱 좋겠다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중국의 불경기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저렴한 자동차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빈부격차의 폭도 커지고 변화 속도도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형차의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 소렌토 24만 2천 대로 59위에 있네요. 그리고 현대 코나 26만 3천 대로 49위. 현대 크레타, 이거는 아마 많이들 모르고 계실 텐데 크레타는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 올렸으니까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려 29만 2천 대를 팔면서 40위에 올라 있어요.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는 자동차죠. 동남아 시장에서 주력으로 판매되는 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볼래야 볼 수도 없고 한국에 들여오면은 아마 100% 망할 거예요. 뭔가 좀 허접한 자동차를 저렴하게 파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노 클리오가 39위네요. 상당히 많이 팔리고 그리고 판매량도 39%나 증가했습니다. 34위에 비아디 돌핀입니다. 아니 68%가 증가했어? 이렇게까지 늘어날 수가 있나? 한 해에. 31위에 기아 스포티지 EWB입니다. 익스텐디드 휠베이스는 한국, 미국에만 판매되는 모델이에요. 31만 3천 대를 팔아서 31위에 올라섰네요. 익스텐디드 휠베이스가 있으면 그럼 스탠다드 휠베이스도 있겠네, SWP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스포티지는 우리나라는 긴 것만 팔지만 유럽에는 짧은 걸 팔아요. 유럽 모델을 합친다면 아마 이거보다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유럽 버전은 100위권 안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팔렸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네요. 그 얘기는 뭐다? 스포티지가 미국, 한국 등등에서는 많이 팔렸는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잘 팔리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31위 잘 팔았습니다. 28위 기아 셀토스가 있습니다. 33만 1000대. 25위는 혼다 HRV입니다. 33만 6000대. 디자인 너무 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라면은 좀 팔리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리더라고요. 한때 팔았는데 단종됐습니다. 지금 혼다는 어코드, CRV, 파일럿, 오디세이 이렇게 4가지 차종만 팔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다지 착하지 않아서 이거를 팔 생각이 정말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상 개점 휴업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HRV는 국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4위는 스즈키 스위프트입니다. 인도 시장에만 파는 차예요. 이 스즈키는 스즈키 마루티라고 해서 인도 시장의 합작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 스즈키가 물론 일본 회사지만 이 인도에 합작된 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현대차 보듯이 그런 식으로 봐요. 스즈키 마루티는 인도 시장에 딱 최적화된 자동차를 인도 시장만을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단 대수면에서는 굉장한 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량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 만만치 않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굉장히 독특하죠. 안전성도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스즈키 스위프트를 개발하는 개발 비화를 살펴봤었는데요. 개발 비화를 보면 이 스위프트는 일본과 유럽에 생산되던 스위프트하고 인도에서 생산되는 스위프트를 인도 시장을 위해서 스위프트를 조금 다르게 개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같으면 당연히 철은 이 정도로 강한 철을 써야 돼 라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그런 철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비싸니까 상대적으로 철을 조금 더 연한 철로도 충돌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새롭게 설계부터 바꿨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스위프트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차고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이 정도 판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23위는 비아디 아토3입니다. 35만 5천대. 잠깐만, 이게 맞게 써있는 거야? 지금 이상한 게 전년보다 무려 119%가 올랐습니다. 자동차가 판매가 119%가 늘 수 있나? 전년에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있었던 차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팔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한 거지? 중국 시장 당연히 성장했고요. 해외 수출도 막강합니다. 유럽 각국에 팔고 있고요. 이제는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수출해서 판매 대수도 상당해요. 현대 아이오닉보다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판매 대수는 현대 아이오닉보다 좀 더 높아서 지금 상당한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나올 거거든요. 테스트를 이미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지금 걱정됩니다. 이게 사는 사람이 많을까? 이렇게 생긴 차인데 설마 이거 사진 않겠죠?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저는 안 사요. 자, 22위는 마스다 CX-5입니다. 35만 6천대 투싼급 SUV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뭐 좋아하는 차입니다. 일단 예뻐요. CX-5 예쁘지 않습니까? 옛날에 괌에 놀러 갔을 때 괌에서 렌터카로 타서 나름대로 좋은 기억이 있어요. 괜찮은 차였어. 현대차가 예전에 플루이딕 스컬프처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줬었잖아요. 그거의 원조격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21위는 폭스바겐 제타입니다. 36만 1000대. 전년보다 판매량이 29%나 올랐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지만 멕시코나 중남미에서는 꽤 팔리는 차입니다. 22위는 폭스바겐 폴로입니다. 36만 4000대. 폭스바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폭스바겐이 가장 잘 만드는 차는 폴로는 아니죠. 폭스바겐이 가장 잘 만드는 차는 당연히 골프죠. 골프는 67위로 떨어져 있거든요. 진짜 경기가 안 좋긴 안 좋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요. 지금 유럽에서 주로 팔리는 차를 보면 SUV도 작아졌고 세단도 작아졌고 해치백도 엄청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폴로가 이제는 득세하는 세상이 됐네요. 클리오도 인기가 그만큼 올라갔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예외인 게 폴로가 단종됐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소형 해치백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들여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디젤 게이트 직전만 해도 폴로 괜찮았거든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여튼 소형차 참 잘 나간다. 19위는 비아디 송입니다. 36만 9천대. 중국에서 3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자동차라고 알려져 있죠. 현대에서도 이 차를 직접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테스트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차가 뭐 엄청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가격에 어떻게 차를 이렇게 만드냐, 신기하다, 이래서 뜯어보는 것 같습니다. 비아디는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좀 촌스러워요. 중국의 다른 브랜드들이 차라리 더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그런데 왜 다들 비아디 하나? 이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죠. 다른 브랜드들은 순위권에 없잖아요. 비아디는 일단 물량이 됩니다. 가격도 싸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팔면서 흑자를 냅니다. 전기차라고 하면 중국에 있는 메이커들 중에서 저거는 도저히 남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서 주식의 가치를 좀 끌어올려서 그걸로 먹고 살겠다, 이런 회사들도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절대로 차를 많이 내놓을 수가 없지. 내놓을수록 손해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아디 같이 이런 회사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 회사다 해서 아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규모의 경제도 됐고 시작 단계에도 배터리 회사에서 시작한 게 비아디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팔아서 흑자 내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비아디는 배터리 회사에서 시작했으니까 원가 경쟁력이 있어서 이렇게 낮은 가격에 수익성을 내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비아디를 언급하면 굉장히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악플이 막 쏟아지던데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비아디를 언급만 해도 이렇게 너 그럼 비아디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러시는 분들 계시던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아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아디 자동차는 싫어하는 편에 더 가까워요. 저는 이렇게 생긴 리오토 좋고 이렇게 생긴 니오 이거 괜찮아요. 샤오미는 요건 괜찮은지 아직 모르겠고 아무튼 리오토나 니오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살 수도 있어요. 살 것 같아 우리나라에 나오면. 근데 비아디는 나와도 안 사. 그건 못 살 것 같아. 자, 18위는 램 1500입니다. 37만 4천대. 미국에서 파는 픽업 트럭이에요. 역시 미국은 픽업 트럭의 나라구나. 17위는 현대 엘란트라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아반떼 39만 9천대를 팔았고요. 아반떼 역시 인기 대단하네요. 그런데 판매 대수가 예전 잘 나갈 때는 미국에서 막 톱 클래스였는데 지금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 나아지겠죠? 차차 나아질 걸로. 저는 아반떼 판매가 급증할 걸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영상 때문이에요. 경찰차가 막 쫓아왔잖아요. 근데 지금 운전하는 거 봐. 와, 이 차가 핸들링이 이렇게 좋아, 가속력 이렇게 좋아, 이렇게 도망치는데 경찰이 못 잡습니다. 계속 쫓아가는데 와씨 대단한데? 그러더니 결국에 경찰이 뒤에서 쳤어요. 그러더니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요렇게 끝났는데 마지막에 현대 로고까지 제대로 빡! 요거 아주 제대로 광고됐네요. 게다가 운전자가 이렇게 가로수에다가 정말 세게 갖다 박았는데 멀쩡합니다. 그냥 걸어 나와요. 안전성 테스트까지, 스모로버랩 충돌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마쳤어요. 이 정도면은 사야지. 이 정도 같으면 난 산다. 16위는 쉐보레 실버라도 1500입니다. 41만 2천대. 역시 미국은 픽업 트럭의 나라죠. 15위는 현대 투싼 EWB입니다. 42만 3천대. 여기서 말하는 투싼 EWB는 롱 휠 베이스라고 하는 롱바디인데요. 한국하고 미국에서 파는 거예요. 유럽 시장에는 이걸 팔지 않습니다. 유럽에는 SWB라고 해서 스탠다드 휠 베이스 작은 모델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익스텐디드하고 SWB하고 사실 구분되어 있는 게 요게 저희는 좀 마음에 안 들죠. 어차피
같은 차 아니야? 그냥 합치면 되지 않나? 왜 구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쳐서 계산한다면 그럼 투싼은 7위에 올라섭니다. 7위? 어마어마한데? 전 세계에서 7위라는 거 이거는 야 현대 진짜 잘 나가는구나. 그러면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더 잘 팔리는데 그럼 스포티지는 몇 위예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스포티지가 짱인데 글로벌에서는 미국 시장이 너무 넘사벽이야. 기아보다는 현대가 조금 더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투싼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1위에 있죠. 자, 14위는 혼다 어코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어코드 거의 보기 힘든데 세계에서는 무려 14위입니다. 엄청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어코드 보면은 외관은 이렇게 생기고 실내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자, 13위는 닛산 엑스트레일 로그라고 하는 차입니다. 46만 1000대. 우리나라에서 닛산 엑스트레일이라고 해서 닛산에서 팔았어요. 그리고 로그라는 이름으로 생산도 했죠. 로그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구입하실 수는 없었는데 부산 르노 공장에서 위탁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 전량 미국으로 수출했죠. 카를로스 곤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닛산이 카를로스 곤을 잡아 가두면서 바로 생산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생산해요. 이거 잘 팔리는 차인데 부산에서 계속 생산했으면 지금 순위가 너무 아깝다. 그렇지만 뭐 이제 그 부산 공장에서 폴스타 생산하게 되고 오로라 1 나온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치? 우리가 탈 수 있는 차를 생산하는 게 낫지 우리가 못하는 차 생산하는 것보다는. 로그 그거 뭐라고? 그거 줘버려 먹고 떨어지라 그래. 그거 뭐 수익도 얼마 안 날걸. 죄송합니다. 자, 12위는 비아디 진입니다. 47만 3000대. 이렇게 생긴 차인데요 40%나 증가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택시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11위는 혼다 시빅입니다. 인테그라 세단이라고도 팔리죠. 혼다 시빅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모델이죠. 디자인은 확실히 제 취향은 아닌데 아반떼하고 놓고 보면 아반떼 이렇고 시빅 이렇고 아반떼가 난데? 아반떼는 왜 17위고 시빅은 왜 11인지 이유가 뭘까? 아마도 미국 소비자들이 워낙 보수적이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비교하기 어렵고 한번 선택한 브랜드를 쭉 이어가는 성향이 미국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미국에 이런 유튜버도 있어요. 스코티 킬머라고 하는 이 유튜버,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자동차 유튜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주력 컨텐츠, 이 사람이 떠오른 이유, 현대 까는 겁니다. 주로 현대 엔진이 쓰레기인 이유 이런 거야. 현대 기아가 미국에서 문 닫고 있다. RIP 현대. 이런 사람이 그렇게 인기라니까.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얘기가 일본 차는 짱이고 현대차 엔진 쓰레기다. 정말 단순하고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편협하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먹혀. 왠지 좀 통쾌하잖아. 저건 쓰레기입니다. 저건 좋은 겁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객관성 있게 정보를 보여주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온갖 것들을 다 설명해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에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게 잘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고 그걸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쉬워요. 아니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 어떻게 아니라고 할 거야? 선동은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얼마나 쉬워. 어쨌든 그래도 잘 먹히기 때문에 이분의 구독자가 625만 명입니다. 진짜 뭔가 이 현대는 나빠 일본 차는 좋아 이런 생각을 그냥 딱 정해놓으면 요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아니 엔진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 일본 하나입니까? 현대에도 좋은 엔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요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는 부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속 터져. 자, 10위는 테슬라 모델 3입니다. 50만 8000대. 와, 모델 3가 10위에? 야, 대단합니다. 이게 5천만 원짜리 차잖아요. 게다가 세단인데 이게 10위권이라니. 미국의 세단은 그다지 인기가 없어졌거든요. 미국에는 이제 SUV가 인기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판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위가 상당히 올라서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9위는 닛산 센트라입니다. CP라고도 하는 차죠. 53만 4000대. CP라고 하면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SM3 이 차가 바로 CP죠. 닛산의 준중형급 차량이고요. 우리나라의 SM3의 베이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1세대는 SM3하고 좀 비슷하지. 이거 CP 최근 모델은 디자인을 일단 보면 엄청 낡아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낡아 빠진 차가 아직도 팔려. 중국에서 팔립니다. 전에 기아하고 합작법인이던 등펑 이제 닛산하고 손잡고요. 광저우에서 생산하는 차입니다. 8위는 도요타 하이럭스예요. 60만 5000대. 도요타의 픽업 트럭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거 중동에서 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마 뭐 반 정도는 이거야. 중동에는 하이럭스가 정말 많습니다. 다 하이럭스. 왜 도대체 하이럭스야? 차는 되게 후졌거든요. 승차감도 후졌지, 그 안에 인테리어 후졌지, 디자인도 뭐
이게 뭐라고 이런 느낌인데, 근데 어마어마한 신뢰감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평지를 그냥 쫙 가야 되면, 만약에 정말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인데 중간에 고장나면 어떻게,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사막의 모래에 어느 정도 빠져도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타는 차,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위는 포드 F150입니다. 62만 3천 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자동차죠. 인기가 높은 트럭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인기가 높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 전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건 포드 F150입니다. 이건 뭐 단연코 그냥 압도적인 1등이어서 이건 뭐 뒤집히지도 않고 한 번도 이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2등 뭐 실버라도 포드 F150에는 될 게 아니죠. 픽업 트럭과 승용차 중에 어떤 차가 많이 팔리냐? 픽업 트럭이 더 많이 팔리는 거죠. F150 같은 경우는 요즘은 전기차로도 나오긴 했는데 뭐 인기가 그다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국에서도 시승을 하기도 했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폼날 것 같긴 합니다. 가솔린 연비 같은 경우는 한 5km 같이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타?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라면은 요거라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6위는 도요타 캠리입니다. 65만 대. 중형차 부문의 1등이죠. 캠리는 당연히 미국 시장이 주력인데요. 그런데 중국 시장에도 캠리가 있어요. 그래서 6위를 차지할 수 있었네요. 5위 도요타 코롤라 크로스입니다. 71만 대. 와, 이름은 코롤라인데 코롤라하고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코롤라하고 플랫폼은 같아. 그런데 이게 SUV처럼 약간 높인 차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코롤라처럼 그렇게 낡은 차가 아니라 약간 매끈하고 멋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나와도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차를 주력으로 파는 시장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 시장이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중남미 국가에 판매되는 자동차입니다. 이런 시장들 개개를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태국 뭐 요정도, 인도네시아 요정도, 아니 이거 뭐 우리나라 시장에 비하면 뭐 될 것도 아니네, 이런 느낌인데 자잘자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걸 합쳐 놓으면 무려 5위에 올라설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판매량도 전년 대비 35%나 증가했기 때문에 도요타 코롤라 크로스의 판매는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도 동남아 시장에서 이런 정도의 킬러 앱 같은 자동차가 하나쯤 있어줘야죠. 4위는 도요타 코롤라입니다. 80만 3천 대. 야, 도요타 코롤라 세계 4위라니, 야 대박입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름이 도요타 코롤라니까 도요타 코롤라 크로스랑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너무 다른 차야. 딱 봐도 아니 뭐 비슷한 점이 없잖아. 합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차, 세계에서 4위까지 하는 자동차가, 그리고 작년에는 세계 2위까지 했던 자동차가 우리나라에는 왜 안 파나,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팔았습니다. 들어왔었어요. 근데 바로 망했죠. 예전에 롯데렌터카에서 잔뜩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렌트가 전혀 안 나가서 굉장히 곤란했다고 해요. 그때 당시 아반떼 MD 시절이었는데 요 아반떼 가격에 렌트를 내보낸다 이렇게 내세웠는데도 이거 타느니 아반떼 MD 탄다 이러면서 아반떼만 나간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날 아반떼 빌렸네. 그런데도 세계에서 4위다. 자동차라는 건 알 수가 없죠. 자, 3위는 도요타 CRV입니다. 84만 6천 대. 와, 신형 CRV 아주 대단합니다. 이 차 좋은 차다 나쁜 차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 정도 판매되면 좋은 차입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차가 좋은 차지.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저 소비자들은 바보라서 저거 잘못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바보란 얘기야. 아니 그랜저 디자인 형편없어요. 와 저거 뭐 누가 삽니까? 하지만 그랜저가 1등 했으면 내 눈이 이상한 거야. 자동차 디자인은 미적으로 아름다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잘 팔리기 위하면 무슨 짓을 해도 됩니다. 램프를 콧구멍에다 박아도 그게 잘 팔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이건 상업적인 물건이잖아. 예술품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CRV 누가 뭐래도 확실히 좋은 차 맞고요. 실내 디자인 괜찮죠? 실외 디자인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을 보면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18%나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판매량이 지금 저조한 이유가 대체 뭘까 했는데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와이씨. 아니 요즘 엔저라서 한국 돈보다 일본 돈이 훨씬 하락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 여행 가는 사람 엄청 많다며. 일본 물건 무지하게 싸다며요. 근데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으면 되나? 미국에서는 엄청 싸게 팔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비싸게 파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안 팔릴만 하고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대망의 2위는 토요타 라브4입니다. 107만 5천 대. 와, 차 한 대가 100만 대를 넘게 팔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게다가 토요타 라브4는 곧 풀체인지를 해요. 애매한 노후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판매량은 여전합니다. 외관 이렇고 실내는 이래요. 저는 뭐 이 외관에 대해서 좋게 봅니다. 저는 이 라브4 디자인을 좋아해요. 건담 스타일 좋아해. 근데 우리나라에서 좋아할 만한 디자인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CRV도 그렇고 라브4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투싼 스포티지의 경쟁 모델이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순위에 있고 투싼 스포티지는 이렇게 낮은 위치로 내려왔다는 거, 뭐가 잘못된 건지를 빨리 파악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2023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1위, 전 세계 1위, 정말 톱 오브 더 톱, 끝판왕, 세계의 제왕이 된 자동차는 어떤 차일까요? 바로 광고 보고 바로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와, 테슬라 모델 Y가 어떻게 1위? 어떻게 1위? 전년 대비 판매량이 무려 64% 증가했습니다. 판매 대수 증가가 어마어마해서 지금 넘사벽 1위가 됐습니다. 무려 122만 3천 대를 팔았네요. 2위하고 격차가 무려 15만 대. 와, 테슬라 모델 Y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 수가 있나?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중국에서도 잘 팔리고 유럽에서까지 잘 팔리는 자동차니까 전 세계 3개 주요 시장에서 다 잘 팔려요. 그러니까 1등 할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졌다고들 얘기하는데 잘 만들면 이렇게 판매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위험을 보여주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박이네요. 이 정도면은 다른 브랜드 어지간한 자동차 두세 대를 합쳐도 이 정도 안 되죠. 어떤 메이커들은 120만 대 못 파는 메이커가 수두룩합니다. 단 한 개 차종으로 이 정도의 판매 대수를 거뒀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벤츠나 BMW도 이런 정도의 판매를 거둔 자동차는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10위권 안에 보면 테슬라, 도요타, 혼다, 도요타, 포드, 도요타, 닛산, 테슬라. 뭐야 이거? 10위권 안에 현대, 기아 하나도 없습니다. 11위권 보면 혼다, 비아디, 닛산, 혼다, 현대, 쉐보레, 현대, 램, 비아디, 폭스바겐. 현대가 여기 두 개나 들어있긴 하지만 중국차도 여기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요. 현대차가 이렇게 순위권에서 뭐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현대기아는 스포티지, 셀토스, 크레타, 코나, 산타페, 소렌토, 베뉴, 투싼, 롱휠베이스, 숏휠베이스, 아반떼까지 해서 무려 10대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몇몇 차종이 높은 순위를 올리는 그런 메이커도 물론 장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메이커들은 그 차가 꼬그라지면 갈 데가 없죠. 근데 지금 현대기아는 다작을 해서 고루고루 잘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몇 개 차종이 갑자기 인기가 식더라도 다른 차종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회사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을 갖춰놨다는 거, 이 포트폴리오를 현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스타 자동차 한두 개가 이 현대의 이미지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서 순위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될 거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아니, 장난하세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가 어떻게 가솔린 차보다 많이 팔립니까?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됐네? 아니, 어떻게 이게 됐지? 가격도 지금 10위권에 들어있는 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비싼 차를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이 산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하죠. 전기차 판매 대수만 놓고 보면 더 두드러집니다. 전기차 판매 대수는 현대기아의 모든 전기차를 합쳤을 때 52만 대 정도를 팝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전체 모든 전기차를 합쳤을 때 77만 대 정도 돼요. 그런데 모델 Y 하나가 현대차나 폭스바겐 전체가 판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 대단한 거죠. 이제 모델 Y는 하나의 상징 같은 자동차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유럽에서는 당연히 골프 같은 자동차가 표준이었고요. 미국에서는 포드 F150이 표준,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모델 Y가 전기차의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이커들도 이 모델 Y를 보면서 어떻게든 이런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판매량 증가세입니다. 증가세가 무려 64%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올해 들어와서는 또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보게 되는 대목이죠. 어쨌든
여기 100위권에 있는 차들 쭉 보면 어떠세요? 이 차들은 다 많이 팔린 차인데 보면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을 결론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가 SUV로 가고 있다. 우리는 SUV를 해야 된다. 아니면 전 세계는 세단으로 가고 있어. 세단 해야 돼. 아니야. 전 세계는 전기차로 가야 돼. 아니야. 하이브리드야. 이런 식으로 한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자동차 시장이 요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순위를 놓고 보면 어떤 정의라도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힘든 게 자동차 시장입니다. 물론 하나의 기술이 이게 무조건 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게 무조건 잡아먹을 거야, 아니면 어떤 건 최악의 기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지나치게 단순화된 거고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자동차들이 두루두루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전기차도 하이브리드도 가솔린도 심지어는 디젤까지도 이렇게 시장에서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 다양한 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런 신기술을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려는 자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